그러면은 자 다시 봐보면은 그러니까 벡터장이 지금 이제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곡면 S에 대해서 이제 FDS 자 이 면적분을 지금 계산해 달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F가 지금 FXYZ가 어떻게 생겼냐면 XY 컴마 자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의 XZ제곱 자 그 다음에 컴마 사인 자 XY 지금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가우스 발산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쓰려면은 이 벡터장의 생김새는 사실 크게 안 중요하고요. 얘가 당연히 요 자체로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 면의 형태를 정확하게 좀 봐야 돼요. 근데 면의 형태를 지금 보니까 S는 Z는 1-X제곱 그리고 Z는 0, Y는 0 그리고 Y 플러스 Z는 2에 의해서 경계진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자 여기가 이제 X, Y, Z 자 이렇게 써놓고 자 Z는 1-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일단 포물선이에요. 그 포물선인데 우리가 이제 3차원에서 봤을 때는 Y 성분이 없는 거니까 포물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제 요 뒤쪽으로 좀 그려보면 얘가 이제 이렇게 Y 성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그죠? 예, 이렇게 비닐하우스 형태의 모양으로 이제 곡면이 하나 생길 거고 자 그 다음에 Z는 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은 일단은 이 XY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Z는 0이라고 하는 애는 XY 평면이고 자 마찬가지로 자 Y는 0이라고 하는 거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Z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XZ 평면이니까 요렇게 지금 이 평면에 의해서 잘린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Y 플러스 Z는 2에 의해서 경계진 영역이다. 자 그러면은 Y 플러스 Z는 2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제 평면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평면 형태. 자, 그럼 Y 플러스 Z가 2라고 하는 거는 요런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그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Z값 지금 2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2이고 자, 여기가 이제 2일 때 Y 값이 이제 2일 때 자, 요렇게 지나가는 이제 평면 형태이다. 그러면은 요거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경계진 영역이 그럼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져서 그러니까 이 평면에 의해서 지금 이 면이 잘려지는 형태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계속 나아가다가 이어 나아가다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잘려진 이런 형태 유형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잘릴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이 지금 이제 영역 그 S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영역 S이다. 이 빨간색 부분, 빨간색 테두리 부분.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 면적분으로 문제를 풀려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면의 형태가 몇 개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요 옆면까지 해서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모든 면적분을 다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이름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닫혀있기 때문에 이제 단일, 자 이제 폐곡면, 자 폐곡면 형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가우스 발산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면적분, 이 F, 벡터장 F를 요 면에 대해서 면적분 하는 거는 자, 삼중적분. 그 단일 폐곡면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피 영역. 자, 이거를 자, 요거 자, 곱하기가 아니라 대신 이 함수 F를 이제 발산량을 이제 계산을 해줘서 이 부피 값을 계산해 주는 거랑 같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는 거니까 이제 천천히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다이브 F가 지금 얼마인지부터 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요거를
이제 미분 연산자랑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해주면 y 더하기, 자 얘를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2y, 자 플러스 얘를 z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되고 dv 요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3중적분 y dv를 구하는 문제이다.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요 부피에 대해서 이제 얘를 자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 부피 영역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적분값을 써줘야 되는데, 얘는 딱 봤을 때 이제 뭐가 더 좋냐면은 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사용을 시켰을 때 이 면의 형태가 정확하게, 밑면의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요 방향에서 일단은 사용을 시킨 요 면적에 대해서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갖는, 그러니까 이만큼을 높이로 갖는 3중적분식을 써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지금 요렇게 생기는 지금 면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이 파란색 3분의 2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지금 y에 대해서 써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요렇게 써준다. 그 첫 번째는 이제 2-z 0. 자, 그리고 y 그리고 dy. 자, 이렇게 써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요 면에 대해서 이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저 면 형태는 지금 보니까 얘는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뭐 이제 요 면에 대해서 표시를 할 때는 얘를 높이로 잡아가지고 z에 대해서 먼저 높이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이제 그 넓이 표현을 해주면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럼 z 성분은 0부터 1-x제곱 그리고 dz, dx 요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3 앞에 이제 붙여주고요. 자,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3 곱하기 이것 먼저 계산해주는 거니까 자 2분의 1 제곱, 자 여기 0, 2-z 자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마이너스 1, 1 자 그 다음에 0, 1-x 제곱 자 그리고 dz, dx 자 순서대로 이제 계산만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얘 계산해주면은 이제 0부터 1-x 제곱에 자 여기 2 바깥으로 빼버리고요. 자 2분의 3 바깥으로 빼버리고 이제 2-z 전체 제곱에 자 dz, dx 요렇게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자 계산해주면 2분의 3 자 1-1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에 2-z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0, 1-x 제곱 자 여기에 dx 자 얘 붙여주고 자 이게 지금 이제 계산을 해주면 넣어주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1, 1 자 그 다음 넣어주면은 1-x 제곱이니까 이게 1 플러스 x 제곱 그러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넣어주면은 1 플러스 x 제곱의 전체 세제곱 자 여기에 자 빼기 0 집어넣어주면 플러스 3분의 1에 이제 8 곱하기 8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요렇게 이제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을 해주면 2분의 3 자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리해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곱이 지금 안쪽에 있어서 계산을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좀 풀어주는 게 낫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보니까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좀 쓰려고 하나 보니까 자 요게 지금 필요한 게 우함수만 필요한 거니까 이게 x의 6제곱에다가 플러스 3x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1 자 요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자 다 필요하네.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자 바깥에 써주고 얘는 이제 7분의 1 그럼 요거 바꿀게요. 0 곱하기 2배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7분의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3 자 플러스 그 다음 얘는 얼마냐면은
앞에 3분의 1. 3분의 2가 세제곱이니까 1이고. 그냥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x니까 요거 지금 플러스니까 x니까 그냥 1이네. 그죠? 3x 세제곱이니까 1.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플러스 2분의 3에 자, 마이너스부터 1까지 요 지금 3분의 8. 두 배 똑같이 해주면은 이게 3되고요. 그래서 이게 dx. 자, 이렇게 될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산해주면은 이제 8 곱하기 이제 요 x. 8, 그냥 8이다. 얘는 값이 이제 8이다. 8. 자, 그래서 요만큼 이제 계산을 다시 한번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거 적분 지금 다 한 거니까 계산해주면 3에다가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7분의 1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2배. 자, 플러스 8. 요렇게 될 거니까 계산해주면 35 마이너스고,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자, 5 더하기 21 더하기 지금 35니까 70. 되게 복잡하네. 그죠? 35분의 8, 5, 40에다가 8, 3, 24. 그럼 280. 요거 계산해주는 거니까 35분의 요거 계산해주면 91에 96이니까 96 280에서 빼주니까 280에서 96 빼주는 거죠. 계산해주면 4, 7 빼주면은 184 요렇게 나오겠네. 그죠? 네. 그래서 184분의 3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계산만 주구장창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그 이제 발산 정리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적분의 형태에서 이 곡면의 형태가 닫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곡면의 형태가 이렇게 닫혀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발산 정리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얘는 보면 알겠지만 면적분하고 삼중적분 사이의 관계예요. 그죠? 스톡 정리는 뭐였냐면 선적분하고 면적분 사이의 관계야. 그죠? 그럼 그걸 비교하는 게 스톡 정리 같은 경우에는 선적분 F랑 이중적분의 면적분인데, 여기 이제 오는 게 델 외적 F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의 형태를 보고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도 나오냐면 이거 형태를 주고 나서 이제 이 면적분을 계산을 할 때, 자, 이제 이제 면이 만약에 형태가 이제 단일폐곡면, 그러니까 닫혀 있는 형태라면은 이거를 이제 요 발산 정리로까지 연결시키는 문제 유형들도 가끔씩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둘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 형태와 이 형태가 어떻게 조건이 다른가, 그죠? 그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 비교하는 거는 일단은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단일폐곡면이 아니라 뭐냐면 그 경계선이 닫혀 있어야 되는 거야. 면의 형태는 관계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스톡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선, 그러니까 이 곡면의 끝에 있는 이 선이 닫혀 있어야 되는 형태가 스톡 정리를 쓸 수 있는 문제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면 자체가 닫혀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면이냐, 이게 선이냐. 자, 그 차이다.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집중해서 봐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벡터장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이 발산 정리를 쓰면은 조금 쉽게 풀린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식만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FDS인데 이 곡면의 형태가 지금 원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Z는형, Z는이라고 원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 여기 요렇게 생긴 원기둥, 지금 원기둥 곡면이 어쨌든 이제 이제 요 곡면이다.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닫혀 있는 형태니까 우리가 얘를 자, 이제 삼중적분, 자, 다이브 F라고 하는 자, 개념으로 이제 문제 풀어버린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이게 쉽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2번 문제 계산해보면. 그죠? 그래서 얘가
벡터장이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얘로 풀면은 자, 문제가 쉬워진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0,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극좌표 개념을 이용해서 극좌표 변환을 이용해서 풀면은 쉽겠지. 그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지금 9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풀어주면 된다. 이거는 얼마 나왔어요? 얘가 지금 5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예,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래서 이게 dz, da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를 먼저 z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 y가 남으면은 이제 극좌표 변환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쉽게 자 답이 2분의 435파이가 나온다. 됐죠? 네, 그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되는 여기까지가 어쨌든 미적분학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미적분학은 어쨌든 그 이제 그 연습하는 문제들도 줬으니까 그거를 조금 그 문제만 달달달달 익혀도 사실상 앞으로 나오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출제되는 문제 유형들은 거의 다 정복됐다고 보면 돼요. 알겠죠? 네.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신개념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나중에 이제 9월달에 이제 할 거긴 하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다 그 문제들 풀면은 사실 다 해결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그래서 선형대수. 자, 이제 선형대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가 볼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개념에 집중을 해주면 돼요. 사실 이 미적분학은 푸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학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가 사실 결정이 돼. 내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계산까지 하면은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겠다. 그 생각이 이제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4분까지도 쓴단 말이에요.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형대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이 있으면은 1분 안에 문제가 풀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이 없으면은 진짜 5분에서 10분 걸려도 못 풀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1분 안에 문제를 풀려면 이 문제가 의도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한 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그 이제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가르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이 선형대수는 그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면 이 수학과를 나와서 이제 요 지도하는 사람하고 이 공대를 나와서 지도하는 사람이 스타일이 완전 달라. 선형대수는. 근데 요 수학과 나와서 지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게 왜냐면 여기는 개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대를 나와서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계산량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아. 왜냐면은 배울 때도 이분 되게 어렵게 배울 뿐더러 이 계산량에 치우쳐서 이제 그냥 어떤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풀다 보면은 개념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형대수는 요 개념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이거를 지도를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기 선형대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면 나중에 이제 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결과는 이제 느끼게 될 거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지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부터 배우냐면 일단 벡터 공간이 뭔지부터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 집합 내의 원소를 자 이제 벡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 집합이. 그러니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이 집합 내의 원소를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에서는. 자, 그러니까 그 특정 조건이 그럼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지금 써져 있는 9가지 공리 있죠?
그죠? 그 9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집합. 그 내 원소를 벡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합에 연산을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추가했을 때,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뭐 더하기, 뭐 곱하기 이런 것들, 어떤 특정 연산을 추가했을 때 이제 집합을 이제 공간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 집합 내의 원소 안에 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안에 이제 이 특정 조건 안에는 이 연산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만족하는 그 원소를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처음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일단은 벡터 공간이 요거를 이제 집합이라고 할게요. V를 이제 집합이라고 하고요. 이 집합 안에 저 원소 두 개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U하고 V라고 하는 원소를 선택을 했다. 자, 그랬을 때, 자, U하고 V를 지금 이 더하기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더하기 표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산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연산, 이 더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1 더하기 2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집합에 새롭게 정의하는, 집합 내에 새롭게 정의하는 어떤 더하기 연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 짓기 위해서 얘를, 자, 이제 요 작게 이제 V라고 이제 쓸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더하기를 좀 표시를 V라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집합 안에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을 하나 정의를 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지금 더했을 때 그 더한 거의 결과가 다시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닫혀있다. 그러니까 이 집합 내의 원소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어떤 더하기 연산에 의해서 그 두 개를 연산을 했더니 그 결과값이 다시 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닫혀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닫혀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결합 법칙인데, 자, 두 개의 원소를 지금 선택을 해서 UVW를 선택을 했어요. 세 개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지금 U하고 V를 먼저 더한 거. 자, 여기서 더한다는 얘기는, 자, 이 벡터 더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더한 다음에, 자, 뒤에 거를 이제 더해주는 거. 뒤에 거를, 자, W 원소를 더해주는 거. W 원소를 더하는 거는 노란색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자, 더하는 거는, 자, 뭐랑 같은 거냐면 뒤에 있는 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를 계산해 주는 거랑 같다. 자, 이거를 이제, 자, 요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합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합 법칙 성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정의되는 연산이 이 지금 집합,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집합 안에서 결합 법칙을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이 대상은 뭔지 몰라요. 이 지금 UVW라고 하는 원소는 그냥 어떤 집합 안에 있는 원소인데 그 원소들이 결합 법칙을 만족하는 어떤 연산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자, 의미의 U에 대해서 항등원 0이 존재해서, 자, 그 항등원이 어쨌든 그 V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세 번째는 이 집합 안에 특정 원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U라고 하는 원소를 하나 선택을 했는데 얘랑 어떤 원소랑 더하기를 했는데, 이 더하기 연산을 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또 어떤 원소랑 U라고 하는 원소랑 이제 서로 바꿔서, 자, 연산을 했는데 그 결과가 그냥 그대로 U라고 하는 원소가 나오도록 하는 이 0이라고 하는 요 특정 0이라고 하는 원소가 요 V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0벡터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 0이랑 좀 헷갈리니까, 자, 요렇게 조금 이렇게 표시하는 이제 그 교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이 이제 0벡터라고 하는 0벡터라고 하는 어떤 이제 원소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실수에서 영역화를 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야. 이 지금 지금 집합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원소가 지금 이 집합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여건이 존재해야 되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그 교환 법칙. 그러니까 이 더하기 연산은 서로 순서를 바꿔도 자 이제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런 게 이제 만족하는 게 다섯 가지 공리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못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초반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이제 임의의 체의 원소는 뭐냐면, 이 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연산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이런 지금 더하기랑 지금 이제 연산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건데, 연산을 자 이제 좀 부드럽게 하는 역할이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떤 건지를 좀 봐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세요. 자, A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얘가 뭐냐면 실수예요. 실수. 그러니까 연산을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실수를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데, A가 이제 실수 원소고, 자, U하고 V는 자 지금 원소예요. 저 집합 안의 원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데, 자 얘네들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에 자 새롭게 뭐를 정의하냐면 이제 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거다. 그래서 연산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더하기랑 이제 요 곱하기. 이렇게 이제 나온 건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자 요렇게 분리돼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 좀 새롭게 정의된 이 집합 안에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곱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정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AU, 자 그 다음에 AV, 자 요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랑 같다. 아이고, 이것도 더하기. 자, 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곱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벡터 두 개가 지금 더하기 연산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할 수 있도록 정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요 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곱 V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더하기는 뭐냐면 이 A하고 B가 지금 실수의 원소잖아요. 실수의 원소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체라고 하는 애가 아까 실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 더하기는 이 벡터의 더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이 더하기는 그냥 실수의 연산이야. 실수 연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더하기는 우리가 여기서 정의한 더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냥 실수 안에 있는 그 연산인 더하기다. 자, 거기에 지금 요 V라고 하는 지금 집합 안에 있는 원소랑 곱을 했더니 이 곱의 결과가 자 뭐랑 같은 거냐면 A, V, B, V의 자 더하기랑 같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더하기랑 이 더하기는 다른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자 요게 지금 만족을 해야 된다. 이 지금 7번이. 자, 그다음 8번도 마찬가지. 8번은 자 A, B, 자 V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A하고 B하고 곱한 거는 이 곱은 뭐예요? 실수의 곱이야. 이 곱은. 그러니까 이게 자 실수상의 곱인데, 이 실수 곱이 지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다. 자,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A, 자 B, V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A, B, V가 자 이렇게 써주면 A, B, V라고 하고, 자 자 요 값하고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수 곱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 벡터 곱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9번은 자 1 곱하기 벡터 곱은 자 원소랑 1은 실수에 있는 원소니까 얘랑 연산을 하면 무조건 V가 나온다. 이게 9번째. 그래서 이 모든 9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 그때에서야 이제 이 집합이 이제 그 벡터 공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소는 이제 벡터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살펴볼 건데,
그래서 9가지 성질들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선생님이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그럼 지금 보니까, 자, 이거를 쭉 훑어보니까, 결국 요 어떤 집합이 있을 때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과, 자, 곱이라고 하는 연산 두 개가 이 집합 안에 정의가 돼야 돼요. 일단 정의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더하기 연산에 대해서 잘 이 집합 안에서 연산이 돼야 되고, 이 곱이라고 하는 연산도 이 집합 안에서 연산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처음 나오는 기호가 있어요. 자, P2R. 자, 이게 뭐냐면 2차, 여기 2차, 이게 폴리노미엄의 약자거든요. 2차 다항식, 2차 이하 다항식 집합을 우리가 P2R이라고 해요. P2R.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2차 이하의 다항식 집합을 P2R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R은 뭐냐면 체를 의미해요. 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체라고 하는 거는 연산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의미는 그냥 얘는 뭐 큰 의미를 안 가져도 돼. 그냥 이 연산을 할 때 좀 부드럽게 지금 뭐 이렇게 작용을 하는 애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2차 이하의 다항식 집합에서 어떻게 집합 표현을 하냐면, 자, 집합 표현, 자, 이 조건제시법으로 좀 표현을 해주면, 자, 요렇게 표현해줘요. 자,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자, 그리고 가로 열고 조건은 A0, A1, A2가 자, 실수. 자, 요렇게 표현된 집합이 자, 2차 이하의 다항식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더하기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실제로 그냥 다항식에서 나오는 그 덧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원소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더하기의 의미를 지금 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다항식 자체를 지금 원소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원소인 거야. 그래서 이 더하기는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한번 찾아보면은 뭐 1 플러스 x라고 하는 원소, 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자체가 다항식이니까 이 다항식은 그냥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이다 일 뿐이지, 이 더하기가 뭐다, 또 1이 뭐다, x가 뭐다,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1 플러스 x 제곱이라고 하는 원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원소들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산을 줄 거예요. 자, 연산을 줄 건데 어떻게 줄 거냐면,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집합에서 더하기라고 하는 연산을 줄 건데, 이 더하기 연산을 자,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제 좀 구분을 짓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자, 더하기 연산을 이제 주겠다. 자, 이것도 이제 작게 그냥 노란색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자, 연산을 정의하자.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X 제곱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B0 플러스 B1X, 자, B1X 플러스 B2X 제곱이라고 하는 원소 두 개가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자, 더한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좀 정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성분들을 각각 더해주는 걸로 정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한다? 자, 요렇게 성분들, 자, A0 플러스 B0 더하기, 자, A1 플러스 B1X 더하기, 자, A2 플러스 B2의 X제곱,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원소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각각의 성분에 있는 원소들을 성분들, 이 개수들의 합으로 지금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더하기 연산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곱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실수 원소 A랑, 자, 그 다음에 이제 K랑, 실수 원소 K랑, 자, 그 다음에 저 집합 안에 있는 원소, 임의 원소, 자, 이 원소 두 개를 곱을 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요렇게 정의할 거예요. 자, K
A0 플러스 KA1X 플러스 KA2X 제곱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이 원소랑 이 원소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 이 집합 안에 자 더한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하고요. 곱이라고 하는 걸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 두 가지를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를 확인해 줘야 되냐면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아까 9가지 공리가 만족을 하는지를 이제 일일이 사실 따져봐야 돼요. 벡터 공간임을 확인을 하려면. 근데 아까 해봤으니까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지금 더하기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얘도 임의의 이 P2R의 원소, 얘도 임의의 P2R의 원소인데 이렇게 정의하면 얘의 결과는 어때요? P2R의 원소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만족을 하는 거야. 아 더하기 정리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느냐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세 개의 원소가 있을 때 먼저 더하고 뒤에 거 더해주는 거랑 뒤에 거 먼저 연산해주고 앞에 거 더해주는 거랑 똑같을 거야. 개수의 합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번도 같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도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항등원. 자, 그럼 여기에 항등원 역할을 하는 원소가 있느냐? 있어요. 뭐가 있냐면 0 플러스 0x 플러스 0x 제곱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 그죠? 이게 세 개 원소가 000인 애는요. 얘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0벡터 역할을 하는 애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자 3번도 만족하는 애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영원이 있느냐? 자, 무조건 있어요. 자, 요 원소의 얘 원소가 지금 여기 임의의 원소인데 이거의 영원. 그러니까 더했을 때 이 항등 원소가 나오도록 하는 원소가 뭐냐면 마이너스 A0 마이너스 A1X 마이너스 A2X 제곱 이렇게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주면 무조건 000 원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건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의의 원소를 하나 그 집합 안에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거야. 어떤 원소가 있다. 그 어떤 원소가 네모라고 하면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하고 그 어떤 원소를 더하면 0벡터가 나오게 하는 어떤 원소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이 원소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죠. 그죠? 그게 여기 안에 있어야 되냐, 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도 결국의 형태가 이것도 보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A0 자, 플러스 마이너스 A1X 자, 플러스 마이너스 A2X 제곱이니까 요 집합 안에 사실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다 어떠니까요? 얘가 다 어떠니까? 이 아래에 있는 원소가 맞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실수 원소니까. 항상 있어야 돼. 그죠? 이게 벡터 공간이 되려면 이 집합이 벡터 공간이 되려면 이 네 번째 성질 중에 이 여건 원소가 있다라고 하는 성질이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4번도 어쨌든 자 이 원소의 지금 여건이 얘가 지금 임의의 사실 요 집합의 원소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의미로 잡았는데 임의의 지금 여건 원소를 우리가 지금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4번도 만족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리고 교환 법칙 당연히 성립하고요. 왜냐면 이거 먼저 더하고 얘 순서대로 더한 거 연산이랑 얘 거꾸로 뒤집어서 더한 연산이랑 사실 이거 두 개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죠?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건데 여기서의 연산은 뭐니까? 실수에서의 연산이니까 얘네 둘 지금 연산들이 보면은 이게 다 지금 실수의 연산들이잖아요. 그죠? 이 실수의 연산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도 사실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5번도 만족을 한다.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아까 6번도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이 실수에다가 원소 그 지금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지금 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도 당연히 어디 들어간다? 저 P2R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야. 그죠? 그러니까 6번도 만족하는 거고 자 7번도 자 만족을 합니다. 7번도 예를 들어서 두 개 자 뭐 실수 원소 요 K 더하기 V랑 K 더하기 뭐 L이랑 자 그 다음에 뭐 벡터가 이제 뭐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자 이제 곱이라고 하는 거를 잘 봐보면은 이거 두 개 결국 더한 거는 이 연산 자체를 보면은 어떻게 이거를 이제 정의할 수가 있냐면
정의를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얘가 결과가 K 플러스 L의 자 A0 자 플러스 K 플러스 L의 A1X 플러스 K 플러스 L의 자 A2X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다 실수의 지금 원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수 원소들이니까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KA0 플러스 뭐 LA0 자 그 다음에 더하기 KA1 플러스 LA1 이거 실수 연산에 의해서 자 그 다음 KA2 플러스 LA2 여기에 X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자 우리가 KA1 자 플러스 KA1 X 자 플러스 KA2 자 X제곱 자 그 다음에 벡터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K 이제 뭐야 LA0 플러스 LA1 플러스 LA2에 이제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는 이제 X 자 요거 두 개의 원소의 합으로 얘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로 K의 얼마 자 더하기 이제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더하기 L의 여기 이제 더하기죠. 더하기 자 L의 자 A0 플러스 A1X 플러스 A2X 제곱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고 두 개가 지금 이제 그 지금 7번처럼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거 표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8번도 그래서 되고요. 9번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P2R이 이제 뭐냐면 2차 다항식 집합이었는데 더하기하고 지금 곱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하는 순간 얘는 이제 뭐가 된다? 벡터 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자 여기 있는 임의의 원소 얘네들이 지금 이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벡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P2R에 자 임의의 원소가 이제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 이 더하기랑 곱을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벡터 공간임이 지금 보이는 거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자 한번 볼 건데 자 R3가 벡터 공간임을 지금 보이라 그랬거든요. 자 R3라고 하는 거를 좀 봐보면 우리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좀 선생님이 일단 문제 풀기 전에 좀 사전 생각을 좀 해주면 이 R3라고 하는 집합이 뭐냐면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A0, A1, A2 이렇게 순서상. 근데 A0와 A1과 A2가 지금 실수인 이런 집합이 지금 R3 집합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에 더하기하고 곱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이제 이건 지금 집합이에요. 이제 더하기하고 우리가 곱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야 돼. 이 집합에서 정의를 했을 때 일단 잘 그게 만족을 해야 돼. 9가지 공리를. 근데 더하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자 더하기는요 곱하기는요 자 이렇게 정의할 거다. 더하기는 임의의 원소 자 이거가 그냥 이 자체가 지금 대상이에요. A0, A1, A2 원소와 B0, B1, B2 원소를 자 더한다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더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A0 더하기 B0,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 이렇게 정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더하기하고 이 더하기는 지금 다른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실수의 더하기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걸 구분짓는 게 중요해. 이 원소와 이 원소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에 지금 연산 결과는 이 각각의 성분들을 그냥 더해주는데 이 더할 때 이 더하기는 실수의 더하기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구분을 지어야 돼요. 이 더하기하고 이 더하기는 완전히 다른 거야. 벡터를 더하는 거하고 지금 실수 더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K 곱하기 A0, A1, A2.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정의하냐면 KA0, KA1, KA2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더하기하고 곱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를 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한번 보여보세요. 자, 이 두 가지로 정의했을 때, 자, 벡터 공간이 만족을 하는지, 이 R3가 그 9가지 공리를 만족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죠? 한번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그 9가지 공리 만족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일단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왜냐면은 이 원소가 실수 원소야. B1, B0, B1, B2도 지금 실수 원소를 선생님이 임의로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거는 지금 임의로, 내가 그냥 문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수 원소를. 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선생님이 그 얘기했을 때처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1 더하기 2에서 1하고 2라고 하는 숫자에 사실 1이라고 하는 속성, 2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네모랑 같은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되죠? 대신 그 안에 더하기는 이제 어떻게 된다. 규칙에 의해서 3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처럼 지금 더하기를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에 자꾸 뭔가 이 자체,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의 뭔가 그냥 개체이다. 이 R3라고 하는 원소의 하나의 개체. R3라는 원소 하나의 개체니까 그 둘이 더할 때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죠? 네. 혹시 R3가 벡터 공간임을 보이시오는 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어? 위에 위에 따라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한번 해봐야 돼. 한번 해봐야지 이게 감이 잡히거든요.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그 집합이 나오면 그게 이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걸 그냥 인정하고 문제를 풀 거라서 지금 벡터 공간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거기서 이게 추상적이라서 추상적인 부분이라 쉽지는 않은데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